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만 내가 무식해가 시국 이런 거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촐하게. 이번 주는 배 감독님이 안 계십니다. 네. 생업전선에 바쁘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방송을 굉장히 편하게 들으실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자만한 거 아니에요? 배 감독님의 이렇게 지루한 강의들과 그다음에 뭐랄까 그 경박한 웃음과 그다음에 그칠지 모르는 그런 장황한 연설들이 없는 정말 담백하고 속도감 있고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뭐 20-30분을 줄여달라. 이렇게 뭐 너무 처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뭐 그거를 고려했다기보다는 뭐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네. 굉장히 경제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조금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네. 이게 3명 중에 이제 뭐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각자 얘기하는 분야들이 좀 있어서 저는 뭐 그냥 가르마만 타고 이렇게 뻘소리만 하면서 진행만 합니다만 두 분이 이렇게 역할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뭐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온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굉장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뭐 1부는 뭐 어차피 뭐 또 개괄적인 정보 위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2부가 살짝 걱정되긴 합니다. 뭘 얘기하지? 사실 대단한 깊이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들의 야부리 터는 방송으로. 근데 배 감독님의 재능 중에 하나는 정말 여러분들 뭐 제가 영화를 몇 번 보고 얘기하나 뭐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한 번만 보거든요. 시간도 없고. 근데 배 감독님 같은 경우는 한 번 보고 나서 디테일한 대사와 그러니까요. 장면들을 완벽하게 묘사하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도 되게 엄청난 묘사를 칭찬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게 뭐 여러 번 본 것도 아니고 한 번 보고 심지어 배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엄청 게을러가지고 녹음하기 직전에 진짜 녹음하기 직전에 그래서 더 기억력이 생생한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엄청나게 기억력 그런 부분에서 기억력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2부를 할 때 배 감독님이 던져주시면 그걸 물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요. 좀 걱정이 되네요. 저희들의 경박한 지식과 그렇습니다. 얄팍한 이 구라로 그렇죠. 뭐 이번 주는 넘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날도 있는 거니까요. 오늘은 유승호 쿼텟의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챗 베이커라고. 챗 베이커 알지. 나중에 이빨 빠진 본투비 블루 그 주인공이었던. 그 양반이 이제 직접 노래도 부르고 뭐 이래서 유명한 곡인데. 챗 베이커를 표현하는 말이 나중에 이빨 빠지고. 나중에 이빨 빠지고. 근데 이빨이 빠졌는데 이빨이 빠진 상태에서 그 트럼펫을 부는 걸 연마해가지고 요것도 못지않게 잘 또 부은 사람이라. 뭐 굉장한 천재로 여기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뭐 좀 족적을 남긴 양반입니다. 저도 영화를 다 보진 않았는데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실 좋았거든요. 욕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얼라이드가 좋았다. 얼라이드가 좋아가지고. 챗 베이커가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시고 들으실 테니까. 네. 뭐 이제 일부에선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부인이 죽잖아요. 네. 그 아련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랑과 관련한 아련한 내용을 좀 테마로 어떤 곡을 선정할까 하다가 첫 곡을 요걸로 했고요. 유일하게 마지막 엔딩곡은 또 다른 곡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요. 네. 아무튼 자 영화 얘기를 바로 할 텐데 스토리는 지난 시간에 조금 촌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스티븐 나이트가 각본을 썼어요. 뭐 이스턴 프라미스, 더티 프리띵 뭐 이런 걸로 유명한 작가인데 뭐 잉글리시 페이션트가 생각이 나죠. 요건 이제 2차 세계대전이던 1942년도를 배경으로 하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룩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좀 비슷해가지고 또 얘기했듯이 카사블랑카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카사블랑카가 이름도 좋죠. 카사블랑카 딱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멜로가 막 술술 풍겨져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저는 카사블랑카를 가봤거든요. 그래요? 오. 진짜 살다가 내가 카사블랑카를 다 가보게 되네. 사실 그 영화를 보기 전에 갔어요. 갔다 와서 챙겨봤던 케이스인데, 뭐 우연히 뭐 해외 봉사활동 뭐 이런 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거는 대학 때 갔던 겁니다. 일하는 거랑 상관없이. 카사블랑카가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남미에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이게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모로코라는 나라에 있는 수도는 아니고 그 어떤 교통 거점인데 2차 대전 당시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많이 가는데 항상 교류해야 됐던 곳이 이제 카사블랑카래요. 그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북아프리카 경유했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뭐 그런 거점을 했던 곳인데,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거기에 수많은 유럽인들이 와서 파티를 하고 상류층의 문화를 즐기다가 뭔가 뭐 이렇게 잠깐만 있다 떠나는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뭐 그런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도 막상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맥스,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는 캐나다군이고, 거기에 뭐 독일 대사가 있고,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와 있고, 네. 뭐 연합군입니다만 그냥 뭐 하여튼 그 당시에 그냥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이주할 정도가 되면 되게 상류층들이잖아요. 그 안에서의 나름의 문화를 꽃피웠던 곳이기도 해서 가보면 굉장히 유럽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 아프리카거든요. 근데 막상 이슬람 국가고 뭐 그런 곳인데 하여튼 뭐 그때의 생각도 좀 나서 좋았고, 근데 거기도 처음에 떨어지는 장면이 사막이잖아요. 네.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이제 배경이 카사블랑카인데 사막을 저 정도만 담나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작비가 좀 적긴 합니다만 네. 사막이라고 하면 기대하게 되는 막 딱 사막 그러면 뭐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든가 뭐 카사블랑카 영화도 그렇고 뭔가 거기서 풍광을 한번 자랑할 법한 것도 한데 그냥 뭐 기억에 나는 거라고는 이제 모래 폭풍가 막 몰아치는데 막 잘해서 막 그냥 덕덩덕덩 막 하고 막 이걸 이렇게 쓰나 뭐 이런 생각. 사실 그것도 그 장면도 잉글리시 페이션트에서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볼 법한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감독님이 이제 죽기 전에 뭔가 못다한 사랑 얘기를 원하는 배경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면서 저거는 CG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니까 실제로 이제 세트하고 뭐 CG하고 이런 걸 빌어서 이제 많이 촬영도 하기도 했고 카사블랑카 대신에 카나리아 제도로 로케를 갔다네요. 촬영하셨죠. 네, 촬영장은 이제 카사블랑카에서는 아니고. 뭐 그 정도 갔으면 다행이네요. 저는 그냥 LA 사막에서 찍은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풀샷이 없어.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싸게 잘 찍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약간의 아쉬움. 네. 또 오히려 저는 이걸 보니까 옛날 영화들의 그냥 그 광활한 데서 그냥 대놓고 찍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립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있던데. 네. 저 영화의 전반부에서는 모래 언덕이나 건물 지붕이나 뭐 이런 넓은 장소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이런 거를 하다가 영화의 후반부에 들어서는 뭐 방이라든지 뭐 취조실이라든지 뭐 감옥이라든지 폐쇄적이고 좁은 장소 이런 데로 이제 이렇게 좀 대칭을 이루잖아요. 거기에 이제 인물들의 심리를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좀 그렇게 장치를 한 것 같아요. 네. 했대요? 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첩보 멜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전공법 얘기하냐면 사실 초반부 카사블랑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한 절반인 것 같고 영국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랑을 카사블랑카에서 이루었다면 영국에서 결실을 맺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그러면서 결과까지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 또 후반부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공간의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전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첩보 멜로에서 흔히 기대할 법한 맞나 아닌가 긴가 민가 하는 그런 텐션을 대놓고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이 감독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첩보 멜로에서 오는 긴장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부부 관계 안에서 서로가 얼마나 신뢰하고 그다음에
이 사랑을 이루 나가는가, 지켜 나가는가, 그냥 이 얘기를 하기 위한 장치로서만 쓴다 그러면, 전 사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해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보통은 또 전면에 대놓고 줄거리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두 명의 스파이가 만났는데, 또 뭐 이게 뭐 이중 스파이가 아닌가, 뭐 이걸 되게 의구심을 갖도록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야기의 중심은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에서 약간 전공법으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쭉 풀어나간 게 아닌가. 그 기대가 아예 없어지면, 낮아지면, 뭐 그것도 나름대로 그냥 작동하던데요. 저는 스파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패신저스에서 너무 세게 뒤통수를 맞아서 그랬는지, 이것도, 뭐, 혹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이중 스파이에 대한 마음을 좀 비워놓고 갔더니,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진짠가? 아닌가? 그게, 물론 뭐 전반부에서 뭐 당연히 스파이일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나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기대를 좀 하게 되는 면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되게 피아노 뭐 뚜껑 덮고 막 이렇게 하고 할 때, 속상하기도 하고, 나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잖아요. 뭐 딱히 부인하지도 않고, 사실 그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연마된 그런 스파이들인데, 피아노 그것도 내용도 알고, 그래, 그 여자가 그렇게 뭐 피아노를 잘 쳤다는 걸 알고 있다. 심지어 그 얘기도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테스트 받을 수도 있다고 대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피아노 그 자리에서 쳤을 수도 있는데, 그냥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잖아요. 자기가 그런 스파이였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그냥 쉽게 인정해버리는 데서 맥이 빠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그런 부분에 저는 그거에 실망스럽지는 않고, 그거를 그냥 감추지 않고, 그냥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고 이해를 해서, 그래서 그냥 쉽게 인정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일정 있어가지고, 사실 거기서 김이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 저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평들을 좀 주로 살펴보니까,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제 나뉘어서 보통 돌아가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넘어오기 전 상황, 그리고 영국으로 넘어와서, 어떠셨어요?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던가요? 감독의 의도는 뒤에 좀 더 가중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나름 이제 또 카사블랑카 갔다 왔잖아요. 카사블랑카에서 또 이렇게 뭐 활극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게 있어.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독일 대사를 암살하는 게 또 너무 쉽게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덕혜옹주도 그렇게 어렵게 성공하는데, 덕혜옹주에서도 그 사건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들이 나올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준비했던 대로 착착착 해서 총 딱 쏘고 그냥 딱 대사 죽이고 딱 성공해서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좀 그냥 김 빠질 수도 있는데, 초반에 그래도 뭐 좀 더 재밌었다. 그래요? 저는 반대거든요. 뒤가 더 좋았어. 처음에가 좀 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쉽게 막 성공하니까, 저는 이제 자기 신문했던 사람이 낌새를 알아채고 전화하러 가잖아요. 그거를 빵 쪼가리 들고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죽인 다음에. 그것도 좀 거시기 하죠. 목에다가 꽂아놓고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약간, 저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복도에도 아무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지나가다 한번 스치만도 한데.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그렇게 약간 자기적이니까, 이거 좀 그냥 쉽게 그냥 풀리겠구나. 그러면 결국 이 두 사람이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이 긴 시퀀스를 다 사용해가지고 두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빨리 성공하고 그러면 넘어가라.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약간 늘어진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뭐 저도 이야기의 구성으로만 봤을 때는 뒤에가 좀 더 볼거리는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경험에 카사블랑카를 좀 보여주는 게 좋았던 것 같고, 사실, 이 감독이 이런 멜로와 스릴러가 합쳐진 이런 장르가 돋보였던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을 걷는 남자 이야기를 해보자면, 거기에 줄 치고, 건너갔다 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줄을 연결해가지고 실패할까 성공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쪼을 만도 한데,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올라가는 과정 속에, 보셨어요? 맞죠. 올라가는 과정 속에 경비가 올라와서 약간 신경 쓰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장면을 엄청 긴장되는 그런 걸로 연출하지 않았거든요.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덤덤하게, 이야기 풀어가는 그 방식 자체가 또 나름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또 이게 한 번 건너고 나서
다시 한번 건너와 보고 여기서 뭐 생각하고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한번 누워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서 오는 약간 이 감독만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거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이렇게 뭐 이런 장르물에도 시도를 적용을 한 것 같은데 감독의 취향을 알고 있으니 저는 뭐 이 감독이니까 하면서 이 나름의 미덕을 쳐였던 건데 그래도 뭐 좀 아쉬운 부분은 있긴 있죠. 저는 다 끝나고 약간 그거를 촌스럽게 이렇게 촌스러울 바에야 대놓고 더 촌스러우면 좋겠다. 그래서 맥스 바타는 뭐 몇 년도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게 실화인가 이런 생각 들더라. 차라리 실화여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 그러면 좀 더 감동이 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화는 아니더라고요. 그 작가 이스턴 프라미스를 쓴 작가도 굉장한 작가인데 이야기가 이렇게 그냥 밍숭밍숭한가?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스타일이 약간 좀 옛날 스타일인데다가 뭐 전반적으로 그리고 두 배우의 케미가 만약에 정말 애절하게 살았으면 조금 커버가 되는 게 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그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요런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브래드 피트랑 안젤리나 졸리가 결혼했잖아요. 네. 미스 앤 미세스 스미스인가? 이 영화를 찍고 둘이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스미스 부부. 네,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브래드 피트가 출연을 했나? 근데 왜 이렇게 케미가 안 살아? 사실 그것도 그냥 액션 영화인데 둘이 그냥 보여주는 거에 큰 재미가 있었거든요. 약간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어떠한 만족치를 가지고 갈 법도 한데 거의 유사한 공식을 해볼 수는 있으나 사실 결과는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브래드 피트가 다른 일로 좀 마음이 부산한 느낌? 그래서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저는 마리옹의 연기는 좋았거든요, 사실. 단계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유혹을 하려 그러다가 차이고 뭐 그러다가 이제 청혼을 해가지고 신혼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저는 특히 더 좋았던 게 마리옹이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 약간의 그 이제 72시간 동안 막 저걸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자기도 약간의 낌새를 눈치를 채고 있지만 그래도 모른 척 막 이렇게 태연하게 뭔가를 했을 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걸렸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걸리고 같이 도망갈 때 도망갈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도망 못 가겠구나. 그냥 그러면 내가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했을 때 그 서늘한 눈빛 뭐 이런 것들이 각 단계별로 나중에 스틸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브래드 피트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바보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막 그 감옥에를 가서 막 안에 그거를 막 알아내려고 하고 막 하는데 화를 내고 뭔가 하기는 하는데 약간 진짜 그 감정 때문에 막 그런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 뭐 전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연기를 잘 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원래 저거밖에 못하니까 하면 차라리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래도 브래드 피트는 잘하는 사람인데 특히 세븐 같은 거에서 눈물이 막 쏟아질 막 그거는 정말 보고만 있어도 상장을 안 보여줬는데도 그 느껴지잖아요. 아버지의 역할로 나오니까 그때보단 좀 더 성숙한 모습을 제가 연기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뭐 성숙하게 다가온다기보다는 감정이 약간 밍밍하게 다가오는 느낌이었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배 감독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여자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는가 저는 느껴지는 게 좀 어떠한 상황이 두 부부한테 동시에 떨어졌고 둘 다 눈치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자는 너무나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자기 안에 그런 궁금증을 못 참아가지고 사전에 미리 알고 자기가 대처를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 뭔가 되게 서툰 느낌. 뭔가 자세히 예를 못 들겠습니다만 뭔가 서툴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듯한 느낌이라면 이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덤덤히 자기가 해야 될 걸 알고 할 수 있는 걸 알고 내려야 될 결정들을 자기가 내려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목숨을 끊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죽어서 영화 끝났잖아. 뭐 이라고 뭐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에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대처를 한 것 같아가지고 결국 남편과 딸을 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성의 캐릭터도 굉장히 뭔가 주도적으로 잘 그려지지 않았나. 뭐 그런 면에서 마리옹의 연기도 돋보였던 것 같고. 남자들은 어쨌든 뭔가가 던져지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그거에 함몰돼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브래드 피트가 그거를 정말 잘 소화를 했느냐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시종일관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처음에 관계도 안 가지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그냥 몰두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더 허술한 거죠.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가 보니 점차적으로 다 이렇게 큰 그림을 잘 못 보고 그냥 순간순간 던져졌을 때 해결하고 가는 거라면 이 마리옹은 관계를 더 중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본인이 처음에는 그냥 의도적으로 이중 스파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었는지 네. 아니면 얘기한 대로 정말 협박을 당해서 그랬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나중에는 자기의 가정을 더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편지를 쓰고 남자보다는 한 수 위였던 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세심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남녀의 역할의 전형성이 어느 정도 있다면 네. 거기에 충실해서 그냥 이야기를 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에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가 만약에 어려움을 호소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죠. 막상 여자는 원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우선이고 감정을 나누는 거, 관계에 좀 더 집중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책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남녀 간의 관계라고 한다면 약간 전형적인 그 모습 그대로 이 영화 안에서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던 것 같고 그 라라랜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영화가 너무 뻔하다. 소재가 너무 뻔하다. 남녀가 할 법한 행동이 너무 뻔하다. 근데 그게 영화의 재미랑 별개다. 영화의 완성도랑은 별개다라는 게 라라랜드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뭐랄까 한계라고 할까? 어떻게 뭐 더 잘해야 되는 한계인 거잖아요. 너무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가니까 거기서 더 그거를 너무 잘해놨으면 마스터피스가 되는 건데 요 정도 하면 극찬을 받기는 좀 힘든 것 같다. 그렇죠.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전형적이라고 뭐라 해도 사실 딱히 반박할 게 생각나지 않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워낙 뭐 그 전에 기대치를 낮춰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괜찮다. 네. 저는 나름대로 그 이제 또 비슷한 시기에 있어서 그런지 네. 저는 감정이 잘 몰입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인 죽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브래드 피트가 조금 더 오열했으면. 네, 그리고, 저도 그래요. 네. 저는 그걸 기대하면서 진짜 봤다니까요. 전 제가 생각하는 브래드 피트의 가장 큰 장기거든요. 네. 한번 기술 한번 쓰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끝까지 동일한 표정으로 인상만 쓰다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했으면 저도. 그 사람이 또 그 상관이 네. 남편이 네. 쏜 거고. 그렇게 알아라. 명령이다. 뭐 이런 얘기가 훨씬 더 감동적으로만 왔을 텐데 거기서 걔가 계속 그냥 뭐 적당히 조금만 울다 마니까 너무 뻔해지나? 하여튼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게 지금까지 아무리 군인이라서 참았다는 당위성을 부여해준다고 해도 거기서는 한번 무너질 법한 한데. 이혼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 뭐 그런가?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나?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가정사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쪼깃하지 않아요? 막 시동 막 안 걸리는데. 그니까요. 그거 세울 때 기가 차가 와서 막 차가 그냥 긁어버리잖아.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자동차를 막는 장면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나서 명령이라고 막 하는 그 대사가 너무 좋았는데 네. 거기에 만약에 브래드 피트가 오열을 더 했으면 네. 정말 폭발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울었어요 보고. 근데 눈물이 찔끔 나다 말더라고요. 네. 그냥 브래드가 그 정도 하고 마니까 나중에 이렇게 딸하고 같이 뭐 걸어가고 뭐 이런 장면이 그냥 조금 아쉬운 2% 모자란 느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 마스터피스 얘기한 대로 막 걸작 막 요렇게 칭찬을 하기는 조금 좀 그렇고 그냥 볼만은 하다. 네. 예. 이렇게 막 혹평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뭐 로버트 제메키스가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해도 딱히 별로 할 말은 없다. 그렇죠. 이전의 작품들이 워낙 잘 만들어진 게 많으니까 네. 그런 상대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는 요즘에 이런 걸 보면서 네. 이게 감독이 계속 크리에이티브 할 수는 없는 건가? 뭐 우리끼리 네, 얘기할 때 뭐 감 떨어졌나? 떨어진 감은 다시 돌아오지 않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네. 요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뭐 켄 로치 감독 같은 분들을 보면 그렇게 먹먹하게 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켄 로치 감독의 영화에서 무슨 젊은 감각을 뽐내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라고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막상 이 영화 자체는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뭐 캐논치만큼 해라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감독의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뭐 그냥 한 편만 두고 봤을 땐 준수한데 그냥 뭐 상대치를 적용해서 계속 좀 아쉽다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네. 세트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악하다라는 평을 또 댓글에 남겨주신 분도 계신데 찾아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더라고요. 세트 제작도 80개나 하고 뭐 그 샹들리제 같은 거는 뭐 680kg짜리를 직접 만들었대요. 직접 만들었다고?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나름대로 고증을 거쳐가지고 뭐 복장이나 감독이 여러 직접 가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감독이 그거 만들고 있었겠어요. 네, 미술 감독이 만들어 온 걸 썼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뭐 근데 돈 제작비를 보면 8,500만 불이면 네. 뭐 그렇게 뭐 정말 대작을 막 만든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두 배우가 출연하고 이 감독이 연출하는데 이 제작비로 이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드네요. 패신저스가 1억 2천만 불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뭐 저렴하게 잘 네. 효율적으로 찍기는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를 느끼는 게 그 시내 21을 보면 한국 영화에 대해서는 현장 얘기를 많이 담을 수가 있잖아요. 배경도 들 수 있고 또 뭐 건너 또 이렇게 인맥한테 물어보면 왜 이렇게 된 거야? 물어보면 대충 배경이라도 듣는데 이런 면에서 약간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만약 내가 LA 스튜디오에서 뭐 이렇게 뭐 AMC 극장 같은 데서 일하고 있었으면 뭐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우리도 그러면 어디 특파원을 하나 좀 모집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네.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영화 관련된 분들이 혹시 네. 들으신다면 뭐 저희하고 좀 소통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서 좋을 것 같아요. 연락 주십시오. 요즘 뭐 또 모바일 스마트폰 시대에 또 미국 기사 찾아보면 또 왜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고. 이거 지금 뭐 대본 얼마 안 된 거 준비하는 것도 맨날 퇴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좀 시간을 좀 더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김혜리 기자나 네. 뭐 다른 이제 뭐 시네타운 19이나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김혜리 그 팟캐스트 작가가 있어요? 뭐 나름대로 작가들이 다 있죠. 네.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물량 공세를 하는 거하고. 그거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거라죠? SBS가 만드는 거니까요. 수익도 뭐 나름대로 회사가 가져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진짜 간의 수공업 힘들다 진짜. 저희는 그냥 영화를 좋아해서 모여가지고 네. 일주일에 2편씩 보고 그냥 만드는 거라서 네. 조금 부족한 게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채워서 가겠습니다. 그게 몰랐는데 팟빵 관련해서 기사도 좀 어떻게 보게 됐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30대 직장인들이래요. 네. 이제 낙곰수로 이제 첫 팟캐스트를 입문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시간만큼 오롯이 살아낸 30대 말단 저 같은 대리부터 과장님들까지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입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다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뭐 여가를 보내시는 이 시간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가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 보고 뭐 영화평 쓰고 지난주보다 그래도 브런치 제가 메일 썼더니 한 200명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네. 한 200명 들었어요. 네. 이건 뭐 기사도 좀 나고 이거 뭐 어떻게 홍보해야 되나? 걱정이다. 자, 아무튼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하고, 그리고 오늘 편은 또 배 감독님의 그 나름대로 막 주저리 또 맞아. 얻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네. 그 배 감독님이 생업 때문에 이번 주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덜컥 약간 좀 겁이 나는 게, 네. 이러다가 뭐 멤버들이 계속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흐지부지 해가지고 다 듣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살짝 들어서 좀 그렇긴 하던데. 그래서 못으로 많이 늘려놔야 돼요. 성 작가니 서 감독이 많이 늘려놔야 돼. 그래서 오늘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조 PD를 불러오려고 했으나 그 또한 생업이 있어가지고 모두의 생업이 다 겹치진 않겠지. 네. 누군가는 대체할 수 있겠지. 뭐 아무튼 저희가 나름대로 풀을 많이 늘려가지고요. 네. 뭐 재밌게 영화 보고 얘기하는 거를 많이 만들 테니까. 네.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을. 걱정인데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네. 이렇게 빨리 얘기하고 쉴 새 없이 둘이서만 얘기하는데도 계속 가능하네. 그러면 마지막 엔딩곡으로는 오프닝 곡과 다른 이 브래드 피트의 심정을 물씬 담아가지고. 난 또 브래드 피트가 노래한 줄 알았네. 브래드 피트의 심정을 물씬 담아서 딸과 함께 잘 살고 있어요. I get along without you. 그렇게 very well. 뭐 실제로 가사가 그런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먹먹한 가슴 뭐 이런 거를 느낌을 조금 느끼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그 여운을 간직하면서 들어보시라고 김민희 보컬 유승호 쿼텟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번 편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녹터널 애니멀스로 찾아오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I get along without you very well.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